예, 안녕하십니까. 배구남입니다. 배구남의 주말 출장. 여기가 어디냐면은 경포입니다. 경포대 옆에 경포호가 있고요. 여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벚꽃을 볼 수 있는 벚꽃 포인트거든요. 경포호에서 바닷가 쪽에서 이쪽이 경포호수공원 주차장 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아주 굉장히 예쁜 벚꽃 포인트가 있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아직 벚꽃이 개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만 늦게 오면 아주 장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작은 저 안쪽에 호수를 따라서 철새 관람 포인트이기도 한데, 여기가 벚꽃이 만개하면 참 예쁘고 좋은 곳이죠. 진해도 예쁘고 웅장하고 화려하긴 한데 여기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죠. 근데 꽃이 안 폈으니 이번에는 꽃이 폈으면 영상에 좀 담아볼까 했는데 꽃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가야겠네요. 한번 와보십시오. 경포 쪽도 벚꽃이 아주 만개하면 참 예쁩니다. 자, 이번 주 코스는 코스가 이곳 강릉항에서 안목항이죠. 안목항 마리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삼척으로 내려가고요. 삼척에서 다시 백두대간을 넘어서 제천, 그 다음에 수원으로 마무리되는 코스입니다. 오늘 여기 강릉 안목 마리나에서는 오래된 요트를 하나 볼 거예요. 뭐 여러가지 사정으로 요트가 한 1년 넘게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고, 물에 뜬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제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서 배를 한번 점검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볼보 엔진의 요트 드라이브로 알고 있습니다. 세일 드라이브라고 하죠. 요트 드라이브는 축계식 일반 감속기 타입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자체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었다는 건 드라이브 자체가 부식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드라이브 내부에 기어박스 내부에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죠. 스턴 드라이브 같은 거를 오래 방치하는 거랑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봐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세일 드라이브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죠. 세일 드라이브 굉장히 작고 간단한 구조입니다만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은. 그래서 보트를 구입할 때, 요트를 구입할 때 충분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안목항으로 가서 선주님이 지금 가면은 시간이 얼추 맞겠네요. 가서 한번 선주님을 만나 뵙고 한번 배를 한번 구경하죠. 전에 8.1 엔진 달아드렸던 배가 여기 있군요. 잘 타고 계시나 봅니다. 오늘은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는 장판인 것 같습니다. 동해안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좀 특이한 스타일의 요트입니다. 네, 오랫동안 방치되긴 했네요. 밑에가 수족관입니다. 양식장 수준이죠, 거의.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엔진을 닦아보면 이게 지금 물이 섞인 거예요, 오일에. 그래요? 네, 이거 오일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일 양이. 네, 오일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다 오일이 아니고 밑에 물이 가라앉으면서 물이 들어가서 밑에 가라앉고 지금 오일을 밀어 올려가지고 지금 이만큼이나 반이나 찍히는 거예요. 원래 정량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 지금 이만큼이 물이란 얘기입니다. 바닥에. 이게 지금 해상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런 상태로. 이 상태로 그냥 오랫동안 방치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에서 3년 정도. 2년, 3년. 예. 이게 지금 배에 이만큼 물이 차 있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바닥에.
그죠? 예. 물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라인 이쪽으로 그러니까 기울이면 여기는 지금 바닥에 여기까지 깔려 있지만 많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엔진룸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찼었단 얘기예요. 엔진 절반 정도가 그죠? 그때 아마 물이 들어갔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부동액을 쓰는 엔진이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바닷물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물이 차면서 이 배 자체에 물이 차면서 그 물이 이런 뭐 배추로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류해 갖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과거에 돌아갔든 안 돌아갔든 지금 현상만 보면 엔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네. 엔진 오일 안에 현재요. 그로 인해 엔진이 붙었고 네. 그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으로도 물이 찼었기 때문에 겉에서도 수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세일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게다가 3년 정도나 잠가놨으면 아노드 관리가 안 됐을 테니까 배를 올려서 세일 드라이브 하우징이 부식되는지 봐야 되고 부식됐으면 세일 드라이브까지 바꿀 각오를 해야 되죠. 아,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수해갖고 타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면 좀 인수를 한 뒤에 수리를 좀 한다고 하면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세일 드라이브하고 엔진하고 뭐 대략 뭐 비용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돈 1,000 이상은 들죠. 참 이상. 네, 그럼요. 세일 드라이브가 꽤 금액이 하니까. 엔진이야 뭐 뜯어갖고 보링한다 쳐도 드라이브를 바꿔야 되는 거는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방치된 배를 구입하시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에서 가장 비싼 부분은 엔진, 그 다음에 추진장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래된 배들에서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거는 거의 그 부분들이에요. 엔진이랑 추진장치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저렇게 그런 부분들의 데미지가 크게 입은 배라면은 구입을 하실 때 금액을 많이 절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일단은 새 엔진으로 같은 계열의 볼보거나 아니면 얀마 세일 드라이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새 엔진 견적을 한번 드려보기로 하고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금액적인 부분을 그걸 기준으로 기존 선주님하고 협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삼척으로 가보죠. 삼척에는 역시 오래된 V8기 5.0이었던가 알파 드라이브가 달린 배가 하나 있습니다. 한 2년 만인가 3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시동이 잘 안 걸린다고, 연료계도 고장이고 뭐 그런 겁니다. 가서 한번 보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면 해결해 드리고요, 원인 한번 파악해 보죠. 자, 삼척입니다. 베이라이너 카프리 선주님이 전화 안 받으셔서 일단 좀 살펴보죠. 뭐가 문제인지. 올라가기가 어렵군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이리 올라갈까? 어이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으야! 기름은 들어있고 카브레이터까지 올라왔고, 시동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군요. 시동키를 놔두고 가시지. 저기 없나? 시동키가 없네요. 아이 거미줄. 연료계가 먹통이면 사실 답답하죠. 넘칠 때까지 매번 붓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연료계가 키온에 넣으면 풀로 올라가 버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마 연료계 불량이지 싶어요. 센서선을 뺐는데도 그러는 거 보면 다른 걸로 바꿔보죠.
S 그라운드가 가운데. 오이야. 그 다음에 센서가 여기, 이그니션이 여기. 볼까요? 먹통이네. 접촉이 안 좋은가? 센서가 죽었는지 배선이 죽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센서선인데 마이너스에 대면 쭉 올라가죠. 뛰면 떨어지고. 그러면 선이 중간에 죽었는지 아니면 센서가 죽었는지 이렇게 연료통에서 마이너스에서 직접 물어보면 알 수 있죠. 배선 점프할 걸 좀 가져와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거 지금 분홍색 선이 계기판 센서에서 오는 선인데 이거를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딱 물어서 계기판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죠. 분홍색 선이 중간에 죽었으면 아마 찍어도 안 올라갈 거예요. 얘는 뭐 맛이 같고. 제가 너무 설명을 대충 하는 것 같죠? 자, 연료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연료통에서 오는 센서 시그널 선입니다. 보라색이 플러스 선, 검은색이 마이너스, 분홍색이 센서에서 오는 시그널이고, 파란색은 조명이에요. 조명은 중요하지 않고. 자, 탱크에 보시면 분홍색 선 보이시죠? 그게 저 앞에 지금 계기판의 분홍색 선하고 연결된 겁니다. 아까 분홍색 선을 마이너스에 직접 연결했을 때 계기판이 쭉 올라갔었죠? 그럼 여기서도 저 마이너스를, 저 분홍색 선을 바로 접지를 해보면 되는데, 보통 옆에 초록색 선이 접지선이에요. 이게 접지선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홍색 선을 바로 엔진 마이너스에서 연결해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집어넣고 이걸 집었죠? 이거를 엔진 마이너스에다가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다 물까? 여기다 물자. 이렇게 물었을 때 계기판 올라가네요. 그죠? 그러면 분홍색 선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네. 빼고. 자, 그러면 접지선 초록색 선이 살아있는지 봐야 되겠죠? 아유, 힘들어라. 초록색 선을 물고 얘를 접지선에 물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현재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센서도 고장인가 봅니다. 그러면 계기판만 갈아서 될 일이 아니죠. 접지가 잘 안 됐나? 잠깐만요. 뭐 연료통에 뜨개 센서가 정상인 걸로 보여지지 않을 만합니다. 지금 봤을 때 외관상으로. 다시 한번 접지를 잘 해보고. 그러면 엔진에 접지가 잘 몰렸는데, 근데 지금 연료가 얼마가 있는지 표시가 안 되죠. 연료가 없는 거로 나옵니다. 이러면 센서 고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센서 내부에 단선이 있다는 얘기죠. 계기판도 고장, 센서도 고장. 둘 다 고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센서랑 계기판을 같이 바꾸는 게 맞죠. 센서를 한번 뜯어서 실제 연료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센서를 분리해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죠.
걸어보세요. 악셀 한번 줘보세요. 됐어요. 그만. 다시 걸어보세요. 놓고. 됐어요. 잠깐만. 연료 펌프만 도나 제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네, 잘 도네. 됐어요? 나갔다 오면 머리가 개판이고 제천 가서 머리나 자를까봐요. 자, 곧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를 뚫고 제천으로 가보죠. 연료 게이지에 대한 강의가 잘 됐나 모르겠네요. 중구난방으로 해놔서. 연료 게이지는 간단합니다. 센서 그리고 뜨개 센서하고 연료 게이지가 한 몸이죠. 보통은 고장이 나면 둘 다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오래되면은 센서 자체가 안에가 부식이 되면서 아무래도 바다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서도 바꾸고 게이지도 바꿔주면 잘 되죠. 중간에 저렇게 배선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엔 확인해가지고 배선도 새로 깔아주면 됩니다. 배선은 아주 단순해요. 센서선, 플러스 게이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센서 3가지, 그 다음에 조명까지 4개고요. 그 다음에 센서는 센서로 게이지로 가는 센서선, 그 다음에 접지선 2가닥입니다. 조금만 연구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제천으로 가보죠. 이제 백두대간을 넘어갑니다. 요즘 개들이 왜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네. 자, 청풍 호반입니다. 충주호.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배는 도랄입니다. 왼쪽 엔진을 제가 손을 댔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엔진이 안 돌아요. 분명히 테스트도 여러 번 하고 잘해서 얹은 건데, 이제 물 위에 띄어서 시운전 5분 하고 그 다음부터 시동도 안 걸리고 안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야죠. 다시 엔진을 내려서. 제가 경기도에 있는 레저 인력 양성센터에 가끔 강연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지방생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질문이 그런 게 오죠.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 뭐 당연히 미케닉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제작업. 제작업을 제일 싫어하죠. 그건 다 그럴걸요 아마. 제 선배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아마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죠. 당연히 내가 손 댄 건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안 돼요, 미케닉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인디언 기우제 같은 거죠. 작년에도 후포에서 4.3 엔진, 이상하게 이것도 4.3인데 4.3 엔진이 제 속을 많이 썩였죠. 거의 1년 내내 썩였는데 결국에는 다 고쳐서 잘 타고 계십니다. 인디언 기우제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죠. 고쳐져요. 사람이 만든 거고 고장난 원인도 있고 이유도 있으니까. 뭐 사람 몸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사처럼 기껏해야 엔진인데 할 때까지 해보면 되죠. 제가 근본 없는 미케닉이라 제 강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 그러면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올라가서 엔진 들고 올라가 보죠. 오늘은 요거 하고 올라가다가 수원에 들려서 볼보 D4 엔진, 그게 이번 주말 출장의 마지막인데, D4 엔진 오일 쿨러가 동파된 엔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오일 쿨러를 뜯어가려고 그래요. 뜯어서 수리가 가능한지 아마 불가능할 텐데, 그래도 워낙 오일 쿨러가 고가라서 가급적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올라가서 엔진 뜯어보죠. 오케이. 바보가 됐네. 바보가 됐네. 오케이, 됐어. 미끄러워서. 나가야겠네요. 에이씨, 어렵다, 어려워.
자, 일을 끝냈죠. 끝낸 게 아니고 엔진을 띄웠죠. 가서 어디가 아픈지 한번 알아보죠. 속을 많이 썩이면 안 될 텐데, 지난번에 대략 손대면서도 조금 여러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보였었는데, 가서 뜯어보면 알겠죠. 될 때까지 한다. 가보죠. 캠피카 주차장에 서 있는 바로 요 배입니다. 오, 대단히 감사하게도 선주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 앞에서 세워놓고 공구통만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매우 다행히도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셔갖고 일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자, D4 엔진의 Z 방식이죠. 아마 겨울철에 신경을 못 쓰셨나봐요. 그래서 쿨러가 터졌다는데, 엔진룸 공간이 넓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기관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Z 방식이라 뒤쪽에 좀 공간이 좀 있죠. 엔진은 볼보펜터 D4 300마력짜리고요. 오일 쿨러가 어디 있냐면은 요 지금 오일 필터 달린 자리 밑에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뜯으려면 일이 좀 많아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뜯어서 내려가 보죠. 이 정도면 뭐 공간이 나쁜 건 아닌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네요. 뭐 늘 그렇죠, 일하는 게. 공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보자, 공구통을 여기다 올려놔야 되겠네. 우와야. 아이고. 웬 PT병이 이렇게 많지? 볼트가 하나 어디 갔어? 나중에 찾아야겠네. 자, 쿨러 어디가 터졌냐면요, 이 뒤에 라인이 이게 변형됐어요. 동파돼서 이 라인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하우징하고 이 사이가 벌어진 건데, 공장에 가서 한번 뜯어서 보고, 이 하우징은 깨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금 같죠? 하우징은 바꿔야 되는데, 중고로 하나 수배를 해놨으니까 중고로 바꾸는 걸 한번 검토해보죠. 여기도 지금 다 벌어졌잖아요, 그죠? 안에 쿨러 코어가 변형된 겁니다, 이건.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그렇게 비싸요. 지금 가격 알아보니까
이쪽 오일 쿨러만 부가세 제외하고 500 얼마였더라? 하여튼 부가세 포함하면 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619만 원이든가. 아이고 힘들다. 자, 뜯었으니까 들고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자리가 좁으면서 넓네요. 이런 게 진짜 열받아. 차라리 좁으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지. 넓은데 좁아요. 이러면 이 욕이 잘 안 나오죠. 자, 퇴근 준비합시다. 예, 외고남 주말 출장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퇴근해야 되겠네요. 동팔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부두액을 쓰는 엔진이라고 해서 동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늘 조심하십시오.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고요. 선주님께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비싸요. 부품은. 당연하죠. 볼보니까. 자, 배우남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